100일은 5년 정권의 축소판이다. 수사였습니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구속이었었습니다. 불안입니다.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차가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정권 출범 100일은 정권 교체 이후에 5년 동안 그 정권이 펼쳐될 정책의 축소판입니다. 100일은 5년 정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신한국이라고 하는 국정의 큰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그 100일 동안에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를 하고 하나회를 또 정리를 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100일이 무섭게 개혁을 몰아치는 그러한 기간이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IMF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햇볕 정책을 제시를 했었고 또 정보화 시대에 대한 문을 여는 그러한 정책들을 발표함으로써 100일이 5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최근에 6, 7개월 동안 내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분명한 국가에 나아갈 방향과 개혁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계 각국들하고 지금 관세 협정에 대한 아주 강한 추진력을 발휘를 하면서도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수습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100일 동안 주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희망과 기대를 가지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 100여일 동안 우리가 가장 언론에서 많이 봤던 정권의 모습은 수사였습니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구속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100일은 전 정권에 대한 복수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특검 공화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특검이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 희망 발표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한 대통령 위에 특검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또 지난 100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점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가 올랐다 또 올랐다 또 올랐다. 봐라, 국민의 절반이 찬성한다, 지지한다.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야 될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100일 동안에 그렇게 여론조사에 급급하고 여론조사에 그렇게 여권들이 1위, 1비 하면서 매달려야 됩니까? 오르고 올라서 67%까지 올랐다가 떨어져서 47%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안 하나하나에 이렇게 여론조사, 여론정치, 여론에 얽매이고 여론에 발목 잡힌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론은 올리고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은 억지로 권력이 올리거나 높이거나 또 조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은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여론조사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 그것도 뭔가 일을 한 뒤에 일의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집권 100일 동안에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왈부가 있었습니까? 기가 막히죠? 지난 100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것 중에 정말 이상한 걸 봤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차가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또 갑자기 좌회전 그 깜빡이대로 좌회전으로 갔다가 다시 또 우측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좌다 우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외교정책, 왔다 갔다 하는 안보정책,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정책,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제도와 법의 노동정책을 포함한 많은 그러한 정책들의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사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지난 100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불안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일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편중 인사였습니다. 자기 편 인사였습니다. 카르텔의 완벽한 형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저 자리에 저렇게 경험과 경륜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편 인사, 한마디로 말해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인사가 연이어 계속됐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봤었던 이 정권 교체된 이후에 정부의 고위직을 포함한 정무직 인사는 실력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동지냐 아니냐가 그 판단 기준이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동지를 챙기는 카르텔 인사로 다 했습니다. 이게 개인 국가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건 대통령이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 너무 심하게 동지를 챙기는 카르텔 인사였습니다. 미국에도 역관제가 있습니다. 집권하면 자기 사람대로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나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동지 챙기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상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언론도 여러분들 봐서 알지만 언론은 원래가 권력의 이면을 파헤쳐서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남용되지 않도록, 권력이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면서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도된 내용들을 봐보면 도대체 그 발톱은 다 어디 가고 그 예리한 칼날은 다 어디 갔는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언론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그 많은 지식인들이 침묵에 놀랐습니다. 이건 국가의 미래를 봐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봐서, 그리고 국가의 재도약을 봐서도, 아니면 세계적인 이 글로벌 경쟁을 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전문가들이 침묵으로 당했습니다. 그 똑똑하고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던 시민단체들이 똑같이 다 침묵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텔레비전도 안 본다, 정치 얘기도 안 한다, 국민들이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나쁜 침묵은 야당의 침묵입니다. 국민의힘의 침묵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방에 앉아서 정치 얘기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나 국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세비 받고 9명의 보좌진들을 데리고 배지 달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얘기는 하나도 차이도 없습니다. 그만큼의 예리한 점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얘기 정도로 하고 전혀 제대로 된 야당의 비판, 견제, 감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일 동안 우리가 봤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또 다른 면은 있었었죠. 이를테면 그 100일 동안에 대통령께서는 축제에 참석을 하고 청와대에서 만면에 웃으면서 오만찬을 하고 그리고 영화 관람을 하고 매우 아주 매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100일, 5년을 가늠한다고 했는데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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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0일 동안 봤던 것은 불안입니다. 야당에게 장동혁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풀 가동하십시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들이 이 정권에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하십시오. 매일 데이터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것은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 언제까지든지 추적해서 이렇게 국가를 망치고 국가 예산을 망치고 국민들, 청년들의 기회를 뺏어선 이런 권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집권하면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겠다. 우리가 집권하면 절대로 이대로 하지 않겠다는 걸 국민들 앞에 수없이 다짐하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겁먹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언론들하고 똑같이 교수들하고 똑같이 전문가들하고 똑같이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